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부진의 도청사 신축이 백지화되며 캠프페이지 활용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프페이지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언제쯤 시민의 품으로, 또 어떤 형태로 시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서정함의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춘천 캠프페이지의 지난 역사를 통해 어떤 형태로 캠프페이지 부지가 활용돼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의 오동철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에 모십니다, 저희가. 그러게 말이에요. 네.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뭐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뭐 지난번 방송할 이후에도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네. 지금 지방 선거도 있고, 네. 이런 와중에서 이 큰 기대, 뭐 우려 이런 거 가지고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바쁘게 예. 지내셨다고 하는데, 지난번엔 저희가 예. 캠프페이지 이야기를 그때 예,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바뀌었습니다. 예, 맞아요. 네, 캠프페이지 내 도청사 신축이 네. 이제 무산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좀 시민사회단체 분위기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시민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캠프페이지의 도청사 그 신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네네. 우선 뭐 저희가 캠프페이지의 도청사가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떠나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춘천 시민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내용들이 네. 결국은 시민공원이었었는데 네. 이거를 하루아침에 누군가가 뒤집는다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공론화를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선거를 거치면서 이 김진태 당선자가 캠프페이지 도청 신축은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요. 네.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할 때 좀 여러 가지 그 명확한 부분께 나가면서 이게 그동안 시민들이 원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도청 이전 문제는. 네. 도청 신축 문제는. 네. 그게 뭐 설사 캠프페이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시민들이 다 동의하면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 부분에 검토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아마도 앞으로 이제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고 아마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들과 이제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에 많은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이 캠프페이지 부지가 예. 지금은 토양 오염 조사 그리고 예. 또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계속 우려를 제기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캠프페이지가 바로 이렇게 뭐 도청 사업, 신축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지가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려 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지금 남아 있는 수순이고 네. 실제로 지금 토양 오염 작업이 이미 그 지난해에 들어갔는데 1차 조사가 지금 약 40% 정도밖에 못 됐고요. 네. 나머지 60%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재 조사하고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문화재 조사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재 조사 끝나면 1차 부지의 나머지 조사까지 다 끝날 텐데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는 끝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 2차 조사가 또 들어가는 거는 국방부하고 또 협의가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설계가 이제 춘천시에서 끝나서 국방부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소요될 비용이 약 1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100억 정도의 비용을 국방부한테서 받아내야 되다 보니까 내년까지 끝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죠. 굉장히 서둘러야 내년에 착공이 되고 또 내년에 이 정화 작업까지 끝나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이 정치권에서 강원도청 문제를 얘기했던 것들은 도민들을 속인 거와 다름없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을 하지도 못할 부지를 금방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라서 네. 어쨌든 토양오염 작업이 잘 끝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검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청 신축을 도 입장도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뭐 2024년 착공, 뭐 2025년 착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밖에 못 가는 거죠. 아. 그러면 네. 춘천에 그거 말고도 충분히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을까. 그 사실 뭐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송에서 그걸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한다면 강원도가 도청 신축 이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도청사가 너무 노후화돼서 안전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서둘러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 거고요. 캠페이지 부지는 토양오염 작업이 다 끝나고 시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치는 거로 가면 금방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네. 도청을 캠페이지에 신축하는 건 어렵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도청사 신축은 그러면 거의 무산이 됐다고 보고요. 네. 이제 다시 원점에서 캠프 페이지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캠프 페이지가 어떤 곳인지를 또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곳인지 좀 알아야 좀 사회적인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캠프 페이지가 어떤 곳인지 좀 잠시 설명을. 캠프 페이지는 춘천 시민들에게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네. 굉장히 전쟁이라는 이 아픔 그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네. 또 미군이 이쪽에 들어오는 이유를 보면 결국 미군은 캠페이지를 중간 기착 지점으로 삼아서 더 북쪽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고요. 군사적으로 보면. 네. 또 한 가지는 캠페이지가 이쪽에 들어오면서 춘천이 어떤 새로운 근대화의 발전의 기틀을 놓은 것도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앙시장이라든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요선시장 이쪽이 이제 캠페이지 때문에 그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됐던 측면도 있고 그 바람에 언도심이 또 이제 커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네. 이 캠페이지에 그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춘천 시민들한테는 가장 큰 광장이었었거든요. 여기가 1939년도에 춘천역이 개통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춘천역이 개통을 할 때 이 축하 공연을 캠페이지 앞에서 하거든요. 지금 네네. 캠페이지에서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도청 앞 광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춘천 시내에 여러 그 마을 농악단들이 나와서 농악대회도 하고 막 해요. 네. 이 당시는 춘천 시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자리였었던 거예요. 큰 광장 같은 그렇죠. 곳이었군요. 굉장히 큰 광장이었었고요. 네. 그보다 좀 더 앞서서 캠페이지에 그러니까 이 춘천역이 들어오기 좀 앞서서 1922년도에 네. 이게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춘천 시민이 한 4만여 명이 모인 적이 있어요. 어떤 일로? 이게 이제 그 춘천이 사실 그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 옛날부터 춘천은 줄다리 기대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춘천에서 그러니까 1922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양력으로 3월이고 음력으로는 2월이에요. 네. 이때 춘천 시민 약 4만 명 정도가 모여서 줄다리기 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와, 4만 명이. 예, 그게 올해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캠페이지에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그 부지는 춘천 시민들한테는 어떤 이 공동의 어떤 이 놀이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이 공동체 문화의 한 측면이기도 했었고요. 네. 어떤 생활 공간이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생산 공간이기도 했던 게 이게 전평이거든요. 여기가. 네네. 우리가 앞두로 뒤두로 춘천에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앞두로가 바로 지금 캠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두로는 후평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앞두로가 그만큼 넓은 평야가 있었던 거기라서 네. 춘천은 어떤 생산기지였던 건데 그 생산기지가 도심으로 이제 확대돼가는 과정들이 캠페이지하고 연결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춘천에서 캠페이지는 어떤 그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각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각별하고 그럼요. 또 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역사를 가진 캠프 페이지를 좀 어떻게 저희가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모든 게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으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나왔던 거죠. 2012년도에 국방부가 캠페이지를 춘천시에 반환할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쓸 거냐, 춘천시가 이걸 쓸 거냐에 대해서 2014년부터 이제 논의를 막 해요. 여러 논의를 하는데 결국은 이때 결정됐던 안이 뭐냐면 이거는 시민들의 공동의 공간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가 공원화 이야기가 결정이 됐던 거거든요. 네. 이게 2017년도에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 공원화 결정이 된 거는
이 캠페인의 어떤 상징적인 면이라든가 과거를 보더라도 그렇고 과거에 춘천 시민들이 여기 다 모여서 대동놀이를 했던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가장 좋은 거는 이 캠페인 시민공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네. 공감대는 이미 2017년에 나왔던 거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춘천이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도시잖아요. 네. 이 춘천은 뭐 구조적으로 원도심에 이 건물들이 밀집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도로 교통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 녹지대가 생긴다면 말하자면 사람의 허파가 건강해지는 거나 똑같으니까 네. 춘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미국의 센트럴파크 이야기합니다만 네. 이렇게 아주 좋은 공원을 춘천시가 가질 수 있다면 춘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의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원래 결정도 됐었고 그렇죠. 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또 이미 필요하니까. 설계까지 다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설계가 나온 이후에 일부는 시설물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이건 시설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네. 그 시설물까지 없애가면서 이 공원을 했던 거니까요. 네. 제로의 여지가 사실 없었던 부분이죠. 제로의 여지가 예. 없다. 그러면 이 새로운 도정에 관해서 네. 조금 여러 가지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이 있을 거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우려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투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어쨌든 김진태 이 도정이 들어서면서 해야 될 일들 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약간 논쟁처럼 비추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아쉽기도 하고 참 화도 납니다만 네. 알펜시아 문제라든가 레그론 문제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을 거라는 것 같고요. 이걸 정치 쟁점한다는 거는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도민들이 원하는 거는 김진태 도정이 원하는 거는 도민들이 좀 편하게 먹고 살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고 더 큰 또 나가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여기도 역시 강원도가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김진태 도정이 주민들의 삶에 관련돼서 좀 경제 문제 좀 이런 것 좀 잘 해결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도민들이 삶의 문제, 삶의 어떤 이 질을 또 생각하게 될 테니까 네. 아까 이 시내의 좋은 공간들을 좀 공헌화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도정에서는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을 들춰내는 거로 비추기보다는 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아주 과감하게 털어내고 네. 미래로 가기 위해서 미래로 가기 위한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거는 좀 추가적인 좀 질문이긴 한데요. 알펜시아 문제를 아까 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사실 지금 알펜시아 문제로 강원도가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지 매각이 가능한 일인 건가요? 어떤가요? 그건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개발을 하겠다고 무리를 해서 그걸 사들인 기업이 네. 그걸 땅을 바로 사자마자 바로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애초에 자기들이 세웠던 목표를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맞질 않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땅 장사, 땅 투기 이것밖에 나올 수 있는 답이 없죠. 그리고 실제로 네. 지금 이 KH 그룹이라는 데서 매입을 할 때 이 당시에 골프장 시세하고 네. 지금 골프장 시세하고 따져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어제 그저께 연이틀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골프장이 없어서 못 판다. 한 홀 살려면 무조건 160억 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6홀이잖아요. 그렇죠. 72홀이라든가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것만 해도 2갑이 넘어요. 매각한 금액이. 콘도니 뭐니 컨벤션에서 다 빼고 골프장만 해더라도 2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알펜시아 문제는 분명히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이 매입한 그 기업이 벌써부터 지금 땅을 파느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네. 결국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산업계였다. 투기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점을 좀 강원도가 좀 예측을 못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예측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이 부분은 예측이나 이 어떤 추계의 잘못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갈 수 없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용역을 했다는 부분들도 지금 인쇄가 발표한 내용을 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용역이 진행되는 시점과 이 공고가 나는 시점 이게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네. 네, 제가 좀 추가적인 질문을 좀 네. 드려봤고요. 다시 이 캠프페이지 문제로 돌아와서 네. 시민들이 이제 이 캠프페이지 문제에 대해서 네. 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우선은 저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네. 그 지금 캠프페이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원도심 쪽에 있는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경제적인 그 본인들의 이제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쪽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네. 생각은 좀 접었으면 좋겠다는 접어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도심이 개발돼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나 이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공원화 돼 갖고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 주변의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건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미국의 센트럴파크는 뭐 지상권의 금액까지 막 이렇게 생길 정도로 이렇게 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반 시민분들 저희 같은 시민단체들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캠페이지가 그동안 우려가 됐던 부분들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방법. 그 완벽하게 정화를 하면서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나갔다는 걸 좀 알려야만 시민들이 믿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활동가들의 입장에서는 기후변화와 대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캠페이지하고 묶어서 갈 수 있다. 네. 또 한 가지가 지금 남북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사실 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평화 통일이 아니고 남북이 통일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을 봅니다만 네. 이게 전쟁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 발상은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지금 거거든요. 시대는 맞지 않죠.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남북 평화 무드를 갈 수 있는데 캠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남북이라는 전쟁에 통해서 산물이었었고 거기에 이제 에세가 들어왔던 거잖아요. 미군이 어쨌든 들어왔던 부분이니까 여기에 생겨난 문제들을 우리가 시민들이 좀 학습도 하고 같이 토론들도 하면서 어떤 평화의 광장의 개념 이런 것들도 좀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시민들에게 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청취자와 나누고 싶은 곡 한 곡을 저희가 항상 부탁을 저는, 드리는데 오늘은 좀 제가 어떤 사실 곡을? 그 오면서 좀 고민해도 오늘 큰 선거를 2번 치르면서 이제 진영이 분리가 되고 지금 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레고랜드라든가 이 알펜시아를 정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진영 논리로 가고 있는데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좀 고전적인 노래인데요. 네. 금가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빗속을 둘이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빗속을 둘이서. 예, 그래서 네. 좀 우리가 도민 모두가 발맞춰서 네. 좀 이렇게 함께 좀 가는 이런 모양새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제 시민사회 세력들도 역시 어떤 행정이라는 것하고 발맞춰서 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빗속을 둘이서라는 노래를 좀 듣고 싶네요. 이게. 네. 예. 금과 은의 빗속을 둘이서. 예, 그렇습니다. 정말 딱 맞는 선곡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금과 은의 빗속을 둘이서 들으면서 저는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오동철 위원장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